지금부터는 본게임이다. 매크로 본게임이다. 앞으로 향후 몇 달 동안은 매크로 데이터가 어떤 마이너된 뭐 기업 실적이나 뭐 이런 거 안전자산 선호 뭐 이런 거 다 떠나서 시장의 참여자들은 확실한 데이터가 있어야 이 정말 경제 나빠지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매크로 데이터가 나와야 시장에서 리세션을 반영한 가격을 반영할 거라는 거죠.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이때는 무려 가상금리가 미 국채금리 대비해서 2000bp가 떴어요. 즉 2000bp는 뭐냐면은 미 국채금리에다가 20%를 더 얹어줬다는 얘기예요. 경기 침체의 가장 티피컬한 전형적인 가상금리의 레벨을 본다면 한 1000bp 정도 보는 게 정확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마경환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이제 트럼프 관세로 인해서 경기 침체 얘기도 많이 나오고 현재 금융시장이 경기 침체를 얼만큼 반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얘기, 그리고 우리가 어떤 것들을 주목하고 또 투자 전략을 좀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채권을 포함해서 전반적인 투자에 좀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제목을 이렇게 했어요. 현재 시장은 경기 침체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제가 정리를 했고요. 보통 제가 저희 자문사나 실전 클래스를 하려고 나름 공부를 좀 많이 합니다. 뭐 제가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독립리서치 자료도 기본적으로 보고 뿐만 아니라 글로벌 투자은행 레포트도 좀 많이 봅니다. 그래서 제가 주말 동안에 공부를 하면서 좀 여러분과 우리 구독자님과 좀 공유를 하고 싶은 내용이 있어서 정리를 했고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 도이치뱅크 자료인데 지금 어떤 내용이었냐면은 현재 시장은 경기 침체를 얼만큼 반영하고 있냐는 요 레포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 내용 한번 좀 설명하면서 제 생각 같이 한 말씀 좀 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제 요번에 보면은 우리가 상호관세 발표된 4월 3일이죠. 4월 3일 이후에 S&P 500 그날부터 해서 오늘 현재 촬영 일자가 오늘 4월 28일 기준으로 주식은 지금 한 14%, 13.9% 정도 하락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저점으로 본다고 하면 4월 8일 날까지 보면은 한 18.9% 정도까지 하락을 했죠. 어쨌든 간 이후에 우리가 90일 관세 유예나 이런 걸 하면서 다시 시장 좀 회복을 한 상황입니다. 과거의 경기 침체 상황으로 본다고 하면은 과거 경기 침체보다는 이번에 주가 급락한 것들이 그 경기 침체 레벨까지 그 정도는 하락하지 않았다. 보면 과거에 경기 침체가 되면 통상적으로 90년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최소한 25% 이상 하락을 했었죠. 2000년 이상만 본다고 하더라도 2000년에 IT 버블일 때 49% 하락했고요. 그리고 리만 사태 때 56% 하락했고 코비드19, 그죠? 코로나 팬데믹 때도 한 33% 하락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저점 기준으로 약세장에 들어가지 않았죠. 심지어는 요 직전에 가장 주가가 언제 제일 많이 하락했었냐면 2022년에, 그죠? 이 당시에도 주가가 한 25%, 25.4 들어 하락했는데 이 당시에는 심지어 경기 침체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 하락을 했었어요. 어쨌건 간에 현재 S&P 500 기준으로 본다고 했을 때는 경기 침체에 반영이 안 되어 있다. 왜냐하면은 과거에 경기 침체에 들어갔을 때에 보면은 적어도 25% 이상, 고점 대비 한 25% 이상 하락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좀 힌트를 보면 현재 주가가 최근에 쭉 바닥까지 내려갔을 때 경기 침체 레벨까지 간 게 아니네? 그럼 경기 침체 반영이 안 됐네라는 첫 번째 메시지와, 그리고 만에 하나 경기 침체에 들어가면은 고점 대비 한 최소 25% 이상은 하락하겠구나, 이렇게 요거 아시면 될 것 같다. 아무튼 현재 주식시장 먼저 경기 침체 반영 안 됐다는 걸 확인했고, 제가 두 번째 시장은 뭐냐면 회사채 시장. 회사채 시장에서는 경기 침체 얼마나 반영하고 있나 를 좀 점검해 드릴 건데, 과거 경기 침체 수준보다는 한참 낮은 가상금리다. 즉 뭐냐면은 회사채 시장에서 경기 침체 레벨을 측정할 때는 뭐로 보셔야 되냐면 국채금리 대비해서 회사채의 가상금리 수준을 보시면 됩니다. 즉 경기가 나빠질수록 국채 대비 회사채 가상금리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가상금리라고 얘기하는 거가 우리 영어로 리스크 프리미엄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미국 애들은 이걸 리스크 퍼셉션이라고 합니다. 즉 시장의 참여자들이 인지한 위험의 정도를 가상금리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쉬운 말로 하면 가상금리는 채권쟁이들이 보는 매크로 리스크입니다. 그래서 가상금리가 이렇게 높아질수록 채권 플레이어들이 보는 매크로 리스크가 굉장히 커지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한번 보시죠. 이번에 보면은 이번에 가상금리가 한 200 후반대에서 한 300 정도에서 이 가상금리가
어디까지 늘었냐면은 460까지 70까지 늘었다가 현재 다시 300 후반대로 떨어졌어요. 그러면 이 정도면 굉장히 가상금리 많이 올라간 거 아니에요 라고 하는데, 미국 하이리 가상금리를 보는 게 보통 이제 크레딧 마켓의 리스크를 측정하는 건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시적으로 4월 8일 주가 저점까지 떨어질 때 470bp까지 올랐는데, 이게 어느 정도냐면은 지난 20년 2000년 이후에 지난 22년, 25년 정도의 평균 가상금리가 한 500bp 전후입니다. 즉, 최근에 이제 가상금리가 너무 낮았기 때문에 그냥 평균 정도 떴다가 다시 좀 안정화된 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경기 침체가 제대로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 라고 한번 보시면은, 먼저 2001년 IT 버블일 때, 이때 가상금리는 한 1000bp까지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이때는 무려 가상금리가 미 국채금리 대비해서 2000bp가 떴어요. 즉 2000bp는 뭐냐면은 미 국채금리에다가 20%를 더 얹어줬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코비드19 코로나 팬데믹 때는 1100bp, 한 11%를 더 얹어줬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제 요거가 글로벌 금융위기라든지 코로나 팬데믹 기준으로 하면 이건 좀 너무 극단적 시나리오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경기 침체의 가장 티피컬한 전형적인 가상금리의 레벨을 본다면 한 1000bp 정도 보는 게 정확합니다. 일반적입니다. 즉 국채금리에다가 경기 침체 딱 들어가 좀 일반적으로 노멀하게 들어간다고 하면 한 10% 정도 더 얻는 레벨 정도인데, 요번에 얼마 얹었죠? 4.7% 정도 얻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과거 경기 침체 대비보다는 한참 덜 떴고, 그리고 심지어는 매크로 리스크 발현될 때마다 가상금리 뜨거든요. 예를 들면은 요번에 2022년에 그 주가 한 25% 깨졌잖아요. 요때 일시적으로 583bp까지 떴고요. 그 다음에 2016년에 이때 중국 경기 하강 위험 뜨면서 이때 가상금리가 839bp까지 떴어요. 그리고 2011년에 그 당시에 유로 재정 위기였잖아요. 이때도 하이리 가상금리가 876bp까지 떴어요. 즉 경기 침체가 아닌 상황에서도 보면은 한 자리 후반대까지, 그죠? 한 자리 금리 후반대. 이번에 473bp 정도 또 올라 확대된 거는 뭐 거의 경기 침체가 반영이 안 된 레벨 정도다. 일시적 조금 늘었다는 정도로 볼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지금 회사채 크레딧 마켓으로 본다고 했을 때 가장 좀 확대가 됐었고, 그래서 아마 하이리 채권 투자 심을 좀 깨졌을 거예요. 그죠? 좀 깨졌는데 이거 깨진 정도도 아닙니다. 지금 가상금리 시장으로 봤을 때는 좀 경기 둔화 리스크 정도 반영된 거지 경기 침체 정도 리스크는 반영이 안 되어 있다 를 확인하고, 주식시장 마찬가지로. 그런데 만약에 경기 침체가 들어가면은 가상금리 어디까지 늘 가능성 있니? 라고 저한테 물으시면, 만약 경기 침체가 들어가면 2001년 정도 레벨까지는 가상금리가 확대될 수 있다. 즉 한 1000bp까지는 우리가 그 정도까지 갈 수 있겠구나. 만약에 그렇게 힌트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지금 회사채 시장도 경기 침체 현재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 않다 확인드리고요. 다음에 유가는 보통 과거의 패턴을 본다고 하면은 경기 침체가 들어가면 유가가 쫙 하락하거든요. 왜냐면은 경기 침체가 들어가면은 이제 소비가 감퇴하잖아요. 소비가 감퇴하니까 당연히 소비 감퇴로 해서 유가가 하락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게 굉장히 명확한 상관성이죠. 경기 침체 들어가면 수요 감퇴하니까 유가가 하락한다. 이렇게 딱 볼 것 같은데 한번 볼까요? 예를 들면은 2001년에도 한때 유가가 거의 한 35불, 40불 하던 게 이 당시에 20불 아래에 떨어졌죠. 50% 깨졌고요. 금융위기 더 얘기할 나위도 없어요. 이때도 엄청나게 빠졌고요. 그리고 코비드19 이때도 뭐 한때 한 7, 80배 했다가 이때는 거의 뭐 10% 아래 껐던 것도 있잖아요. 그죠? 엄청나게 빠졌는 반대, 이번 같은 경우에 얼만큼 빠졌냐, 현재 상호 관세 발표 이후에 유가는 한 10% 정도 반영을 했어요. 그러니까 살짝 경기 둔화 우려가 반영한 정도지, 이게 현재 일반적으로 경기 침체 들어갔을 때 떨어지는 거 평균은 한 30% 떨어지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한 3분의 2 정도 수준? 한 10% 정도 빠진 선에서 끝났다. 그래서 결론은 유가 시장도 요번에 어떤 경기 둔화 정도 살짝 반영한 거지, 이게 경기 침체까지는 반영한 상황이 아니다. 는 걸 확인시켜 드리는 거죠. 만약에 경기 침체 들어가면 유가가 고점 대비 한 30%까지 떨어질 수 있는 레벨이다 기억하시고요. 현재 10%라서 현재 유가 시장도 경기 침체까지는 반영하고 있지 않고 살짝 경기 둔화 정도까지만 반영하고 있는 상황이다. 되셨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채권 금리, 미 국채 금리에서 현재 경기 침체 얼만큼 반영하고 있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건 조금 어려워요. 참고로 제가 요 채권 금리 부분은 제가 다음 편에서 구체적으로 잘 설명을 드릴 건데 오늘부터 결론부터 좀 말씀 좀 드릴게요. 자, 지금 이 그래프는 장단기 금리 차입니다. 10년 국채 금리 마이너스 2년 국채 금리인데 저희 채널 정도 구독하시는 분에게 되게 관심 많잖아요. 즉 장단기 금리가 역전되었다가 플러스로 전환되면 일정 시간이 경과한 이후에 경기 침체에 들어가더라. 그 얘기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1990년에도 역전됐다가 플러스로 지나간 다음에 얼마 있다가 요 그레이선이 경기 침체 구간이거든요. 경기 침체 들어갔고 2000년에도 이렇게 역전되었다가 플러스로 전환된 이후에 경기 침체에 들어갔고 그리고 2007년, 6년, 7년에 역전됐다가 플러스로 전환되고 얼마 안 있다가 경기 침체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코로나 팬데믹 때도 이 법칙이 적용이 됐어요. 이 법칙이 적용돼서 이렇게 단기 금리보다 장기 금리가 더 많이 올라가면은 결국은 스티프니 현상이 되면은 역전이 되었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번에도 지금 보면은 단기 금리보다 장기 금리가 더 많이 오른 이렇게 플러스가 되었잖아요. 이렇게 되었는 이번 같은 경우는 바로 경기 침체에 안 들어가는 이유가 이렇게 표현하면 될 것 같습니다. 뭐냐면은 원래 경기 침체가 들어가려면은 이렇게 되어 있다가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해요. 그러면 단기 금리가 쭉 내리고 장기 금리도 내리지만 단기 금리가 더 많이 내려서 이렇게 우상향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우상향이 계속 되는 이게 아니라 오히려 단기 장기 금리가 모두 다 올라가는 상황이 되면서 이렇게 역전이 된 거거든요. 그럼 보통 이렇게 장단기 금리가 모두 올라가면서 단기 금리보다 장기 금리 더 많이 오르면서 이렇게 올라간 거를 우리가 베어 스티프닝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경제가 앞으로 좋을 거라는 거의 반영이에요. 그러니까 즉 소프트 랜딩을 반영하는 상황인데 이번 같은 경우는 스티프닝이지만은 베어 스티프닝이 되면 즉 장기 금리 모두 올라가면서 특히나 장기 금리가 더 많이 올라가는 베어 스티프닝 현상으로 된 거기 때문에 이거는 경기 침체를 반영한 게 아니라 현재 소프트 랜딩이 반영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면 이번에는 베어 스티프닝이 불 스티프닝이 아니라 베어 스티프닝인지는 다음 시간에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현재 전체로 채권 시장도 마찬가지지만은 국채 시장도 현재 베어 스티프닝이 됐기 때문에 경기 침체가 반영되었다라고 할 수 어렵고 오히려 소프트 랜딩 정도로 반영되어 있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어떻게 했죠? 주식시장도 좀 하락은 했지만 경기 침체가 반영될 정도는 하락하지 않았었다. 그 다음에 회사채 하이드 가상금리로 보더라도 경기 침체 레벨과는 금리 가상 좀 떴지만은 경기 침체와는 거리 먼 상황으로 움직였었다. 그리고 유가도 좀 하락을 했지만 경기 침체 레벨하고는 좀 못 미칠 만큼의 유가가 하락했고 그리고 미국의 국채 장단기 금리 커브도 우상향에 갔지만은 경기 침체의 반영이라기보다는 2013년 중반 이후부터 진행되었던 소프트 랜딩 견해가 강화가 된 베어 스티프닝이 되었기 때문에 현재 경기 침체가 반영되었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된 겁니다.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주식, 크레딧, 유가, 국채금리 모두 다 사실은 경기 침체를 현재 제대로 반영하고 있다라고는 하긴 어렵다. 즉 해당하는 현재 금융시장은 경기 침체에 대한 예상을 투자자들이 충분히 하고 있지 않다. 많이 반영하고 있지 않다가 결론입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좀 하락은 했는데 경기 침체만큼 하락하지 않았냐라고 했을 때 간단한 거죠. 최근에 결국 이런 경기 침체 유발의 어떤 트리거가 뭐냐면은 관세 정책이잖아요. 트럼프 정책인데 이 트럼프 정책이 정말로 경제를 침체로 빠뜨릴까라는 의구심. 특히나 이걸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이번에 90일 관세 유예를 했잖아요. 처음에 세게 갔다가 살짝 관세를 빼고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시장에서는 알겠는데 관세가 이대로 가면 경제에 나쁜 건 알겠는데 어느 정도 잘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그러면 경기 침체 살짝 나빠진 정도 크게 나빠지진 않지 않을까? 이런 정도이죠. 즉 뭐냐면 시장의 참여자들은 확실한 데이터가 있어야 이게 정말 경제 나빠지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결국은 투자자들은 뭐냐면은 확실한 매크로 데이터가
경기 침체에 빠지는 거네, 나빠지는 거네. 매크로 데이터가 나와야 시장에서 리세션을 반영한 가격을 반영할 거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채널이나 구독자님들이 주목하셔야 될 거는 뭐냐면은 하드 데이터가 중요합니다. 하드 데이터. 즉 이런 거잖아요.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블러핑이잖아요. 예를 들면 미시간 소비자 심리 지수라든지 컨퍼런스 보드 심리 지수라든지 또 트럼프가 관세를 이렇게 높여 질렀다가 다시 약간 타협 좀 이렇게 해서 이것 때문에 이렇게 되면 경제 좀 나빠질 거라고 해서 했지만 또 약간 발 빼니까 다시 회복하잖아요. 즉 앞으로 우리가 주목하셔야 될 거는 앞으로 향후 한 달에서 한 석 달 정도, 빠르면 6월 달부터 늦어도 한 8월 달까지 나오는 하드 데이터. 하드 데이터가 뭐냐면요, 실제 발표되는 매크로 데이터. 즉 도널드 트럼프의 관세 정책과 재정 정책이 정말로 매크로 데이터의 실적이 어떻게 나온지가 앞으로 더 중요할 거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다가올 크루셜, 이 하드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하다. 만약에 이 하드 데이터가 안 좋기 시작하면 시장이 급격하게 경기 침체를 반영할 거고, 만약에 우리가 예상한 게 맞았네? 어느 정도 절충되고 이 정도 큰 충격파가 없었네라면 시장 다시 살아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들은 요 하드 데이터를 앞으로 굉장히 주목할 거고, 저희 채널에서는 이 하드 데이터 어떤 채널보다 먼저 그리고 심도 있게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앞으로 주목하셔야 될 거는 이 하드 데이터에 맞춰서 굉장히 좀 어떻게 나올지 거에 따라서 좀 지켜봐야 되고, 그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어떤 방비책도 좀 준비하셔야 될 거고, 만약에 트럼프 정책이 저희는 좀 경제 좀 데미지 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만약에 제가 판단한 방향대로 혹여나 간다라고 했으면은 경기 침체를 다시 시장에 반영할 거고, 그렇다고 하면은 아까 오늘 제가 쭉 설명드렸잖아요. 경기 침체 시 주식시장, 가상금리, 그리고 유가, 국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또 준비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아무튼 오늘 제 결론은 지금부터는 본게임이다. 매크로 본게임이다. 여러분 앞으로 향후 몇 달 동안은 매크로 데이터가 어떤 마이너된 기업 실적이나 이런 거 안전자산 선호 이런 거 다 떠나서 매크로 데이터가 가장 중요하다. 즉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까지 나오는 하드 데이터에 주목하십시오. 네, 마치겠습니다.